지금 생각은 뭐냐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입소문도 없고 그렇지만 이걸 계속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취급하다 보면 아마 늘어날 거예요. 알면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여러 일본의 그 다양한 면들을 풀러가지고 할 거니까. 인상 조건이 아이가 아오이야. 아우의 조건이. 야, 우리가 농담을 했어요. 근데 우리 조금씩 다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좀 전달해줄 만큼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어떤 투자들이 리턴을 받아서 이제 이걸 할 수 있게끔 하나 걸리는 게 돈 문제라 이게 낚시 얘기를 한국 사람들끼리 낚시 얘기를 해도 안 통한단 말이야 이게 같은 한국말로 해도. 근데 이 일본 그 쓰는 이 단어들이 일본의 사전에도 없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낚시 용어. 우리 사전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강의가 사는데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통역이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 이게. 통역을 훈련시키나 이게.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낚시 실력이 있어야지 그 받아가지고 되지. 이거 아무리 그 저기 그 전문 통역사를 갖다 이거 붙여면 이거 말 못해 이거. 낚시 통역이 참 이게 전문직, 그러니까 의사 통역하는 거랑 똑같아. 전문 하도 많고 사람마다 자기 조법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질문도 가지각색으로 나오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천적보 기본 채비도를 좀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게 맞아 떨어지잖아. 천적보 채비도 가지고 지금 한 얘기인데 채비도가 뭔지 몰라 일반인들이. 아이 또 칼라를 또 카라델이야. 와카리스요. 그러면 보기 좋잖아 이거. 아이고 누가. 아유. 쥐가 이쁘네. 찌를 안 가져와서 그게 아쉽다. 사인 받아야 돼. 뒤에 사인 맞네. 사인을 좀 받고 싶은데 가져온 찌가 없어가지고. これはハリスやろ。 냈지 안 가져왔는데. とハリスファームやろ。な。ハリス 대학 낚시 가서 사올까? 지금이라도でマックスな。 거기 익스퍼트가 있는데. 그래 있습니다. 아. ヘイ 또 하리와 남고 쭉 初はグレバリ。チブ？チブ？ 구레들이 グレバリ。 구레바리도 남고 빨간색 도 남고 요 색깔 바탕에 빨간색. 내가 갖다 이거를 또 치누와 얼티밋 에디션이 있어요. 그냥 보고. 4から 듣고 오키요. 리르와 난센바 2000円。なんか 이건 뭐였거든? 아가씨 보고 있다가 다 먹었어 지금. はい。ISO Z 脅威を무슨 거야? 무슨 거야 그거? 사오와? 사오? 응. これがね 유튜브にこれがなかったらおかしいじゃないですか。深いこう手ってどういう字や。 지금 자기가 쓰는 채비도를 그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가마카츠에 필드 테스터가 한 50명 있어요. 字の50。 근데 가마카츠에서는 릴을 생산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릴을 고를 수가 있어요. 테스터들이. 그래서 어떤 릴을 쓰냐고 좋으냐고 물어보고 나는 간단하게 이쪽 가마카츠 필드 테스트 얘기를 했어요. 갯바위낚시 50명이 있는데 거기서 48명이 다이아리를 써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좋으니까. 좀 이쪽은 메이커 관계없어. 자기네 상관하니까. 네. 근데 두 명은 시마노 관계 있으니까 그걸 써. 거기가 릴은 2,500원 써. 2,500원인데 다이아가 기준이.
그게 쓰기가 제일 편해. 이유가 있어. 그것도 설명해 줄게. 다이아 정밀, 시계 말이야 시계에 톱니바퀴가 그런 정밀이 있는 제품들을 먼저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시마노가 정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전거 만드는 메인이니까 네. 베어링의 정밀도가 엄청 높으니까 그렇죠. 그게 정밀도가 있다 그런다. 근데 죄송하지만 베어링은 전 세계에서 두 회사뿐이 안 만들어요. 독일의 HZ, 그 다음에 그 일본의 NGK. 그래가지고 저 설계하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 몇 번 베어링을 쓰라고 도면에다 박아버려. 그럼 걔네들이 사오는 거야. 정밀도가 높아가지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착각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좋으냐고 물어보면은 본인이 좋은 거 사면 되는데 굳이 좀 얘기하자면 난 이게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아 필드 테스트다, 다이아란다. 가마같이 필드 테스트 레벨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야. 그 자유로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쓰는 게 가장 자기 돈 주고 사는데 좋은 거 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돼요. 자, 방송을 하니까 이것만 내 설명을 해줄게요. 차례 들어. 천조법을 지금 얘기하는데 기본 천조법에 대한 채비도를 좀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천조법인데 2000년도에서 나왔고, 그리고 낚싯대는 그 본인이 쓴 건 윈테스 G5 1호 고주메타 쓰네. 아 고메타. 5m 그 50대를 쓴답니다. 50m는 触ってすごいな 그 다음에 릴은 토너먼트 이소제트 경기 LBD 2500번. 이거는 다이아 거예요. 낚싯대는 가마같이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목 원줄 1.5에서 1.75 가지고 모든 걸 다 커버합니다. 그리고 요거 프로로카본 하리스가 뭐냐면 목줄이란 뜻이에요. 프로로카본 줄 가장 길게 하는 게 10m. 그리고 1.5호가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스퍼트 굴의 V0C 이거는 트리겐에서 만든 거예요. 그 천조법을 위한 그 저기 아까 얘기했지 5m에서 50cm 내려가는데 5m에서 6m 가라앉는 스피드. 그리고 이제 그 목줄 길이 3.5에서 4m. 보통 3.5에서 4m 딱 두 발이에요. 네. 그리고 뱅에돔방을 낚을 때는 뱅에돔 5 내지 6호. 그리고 감성돔을 낚을 때는 4에서 5, 좀 크게 쓴답니다. 요게 기본 그 천조법의 채비도예요. 이건 이해하기 편하죠. 여태까지 천조법 하면 얘기 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천조법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요 바늘에서 여기까지 10m를 그 1.78이라는 비중을 갖다가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1.14 정도 비중을 해가지고 이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찌하고 같이 내려가면서 동조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시키는 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땡기지 않아도 고기가 물고 그냥 확 가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시연할 때 보니까 이분이 뭐 뒤에 보고 얘기하지만 이미 손끝은 집중이 거기로 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조류나 흐르는 걸 관찰하고 다음엔 어떤 식으로 어디로 또 공략할까 밑밥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낚시는 딴짓 하는 것 같지만 머릿속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천적보면 좀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탁 노리고 보이는 것보다 흘려놓고 조류한테 맡겨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아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초리대 여기서 그 어느 정도 그 견제를 해야 되나 그 견제가는 속도는 수면하고 남의 그러니까 2m 前後 한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한 요렇게 요 정도 90도에서 조금 안쪽으로 벗어난 거 이게 이렇게 그 45도 각도나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그 요 정도로 맞추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줄을 풀어줘야 되는지 하는 그 뒷줄 견제에 그것도 아마 잡힐 거예요. 처음 하시는 이제 초보자분이 이거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기준으로 가면 됩니다. 만약에 제로C가 구하기 어렵다면 그냥 제로로 하세요. 제로C가 무엇이 낚았다네.
그냥 없다면 제로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줄이다 나중에 이제 조류가 막 빨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G2, G5 뽕돌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스피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응용력입니다. 근데 요게 개개인의 조과에 차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그 바다를 바라보는 감각. 그래서 낚시는 느낌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개인이 어느 정도 내가 이 느낌을 가지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가시다. 그래서 이걸 계속 훈련과 반복하면서 내 거가 될 때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천조법이라고 하면 인터넷상으로 검색했을 때 찌를 불의 익스퍼트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게 찌를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혹시 제로시 똑같은 제로시인데 자중이 무거운 제로시를 써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찌를 직렬형 찌가 아닌 기울찌를 써도 상관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중이 무겁다는 거는 크기는 같은데 무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크기가 다를 수가 보통 한 11g 정도 되는 찌인데 보통 요새 많이 나가는 거는 한 15g 이상 나가는 제로시 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찌 자중하고는 상관없는지. 本気に関してちょっと聞きたいんですけど、チェロシーでもね、10g 前後で、またね、15g のチェロシーを使うとき、この差ありますか？あります。血が重さが重いやつで、と体積も大きくて小さいけど、その差があるんだったら、何の差かと聞きたい。まだ 15g ないんだけど 18g がこの冬出ると思う。 지금 15g은 없는데 쓰리캔에서 18g이 올 가을에 출시가 됩니다. 겨울에. 그 이분 그 이름으로. で、何が違うかというと、遠投が楽。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찌가 무겁기 때문에 3.8g. 원투가 가능하대요. あとは風が横風が強くても風に流されない。 그 다음에 옆바람이 아무리 세도 18g 정도 되면 직선으로 날릴 수가 있대요. シュッと狙ったところに飛んでいくって。 자기가 노린 그 포인트까지 도착을 한다. 軽い雪は風が横から吹くとピュッと狙ってもスーッと。 근데 가벼운 찌는 툭 던지면 바람이 날려가지고 옆에 생각지 않은 방향에 떨어진다. 타이세킨이 관시돼요. 体積に関しては今テスト中だから特に関係ない。潮に乗りやすいと思う。体積大きい方がね。 それとね、斜めの浮き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でゼロシぐらいの浮力だったら、直結の垂直の浮きと斜めの浮きと、それ差ありますか？さああるでしょうね。どっちない方がいい。何？ない方がいいということは斜めの方がいい。 그 다음에 같은 그 시어질 때 우리가 저기 기울기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격할 때 제로시로 또 맞아 떨어졌어.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수직지 있죠. 하고 이건 기울지죠. 기울지 쪽이 낫대요. ただ条件がいろいろあって流れた時に流れに対して糸がどう出てるかで抵抗が全然変わってくる。 糸は穂先と間の浮きのそば、浮きのそばから糸がどのように出てるかで魚が食った時の抵抗が変わってくるから、浮き単体として比較してもいいんだけど、これが悪かったら同じことになる。 지금 찌만 가지고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찌가 떨어질 때 원줄이나 그 저기 찌 밑에 있는 목줄의 방향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저항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찌방 가지고 비교하면은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데 그 주변의 조건을 전부 다 생각해야 되니까. だからもうそこの浮きから穂先までの糸っていうのを常にきっちりと流れるように抵抗をかけないように糸を置いとかないといけない。 중요한 거는 찌하고 초리대 사이에 있는 원줄이 있죠.
그게 그 저항감을 제일 줄여가지고 라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테크닉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浮きが50センチぐらい沈んだらもうあんまり関係ない。浮き 근데 が50センチぐらい沈んだら 만약에 치가 50cm 정도 깔아놨을 때 입질 올 때는 이런 조건 상관이 없고 ほとんど 뭐 大丈夫。 크기 뭐 거의 그거는 그냥 물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それまでや。 아까 찌하고 다른 질문인데 찌 말고 밑밥을 마실 때, 밑밥을 드실 때 크릴을 저희가 완전히 이렇게 으개서 크릴 하는 거하고 그 살아있는 원형 상태의 크릴하고 떨어지는 속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천조법을 운영할 때는 이게 원형의 크릴이 더 효과가 좋은지 아니면 아예 으개가지고 크릴 가루로 하는 게 オキアミの関係の話なんですよ。マーケット作るときね。研究で使うオキアミと潰して使うオキアミね混ざった時の差ありますか。どっちがメインですかと。もう潰してないやつがほとんど。それは原型をとどめないやつが多いっていう。原型を使うやつはおなか。だけどこうもし潰してね。復帰は何の魚だろでも他全部何でもう。何でもいい。何でもいいだから基本はねこう潰して混ざるのがいいんですね。潰して飛ぶようにした方がいい。 기본은 으깨 가지고 집어넣는 거 크릴을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더 잘 날아가니까. 그런데 긴 꼬리뱅이돔을 낚는다고 목적을 할 때는 원형 쪽으로 쓰는 게 낫대요. 視覚に訴えるのはもうお腹だけと思ったらいい。原型を残すイコール視覚、魚の視覚を利用してる。 시각 그 원형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긴꼬리뱅이돔인데 만약에 다른 고기라도 시각적으로 노리겠다 그러면 원형을 쓰라. 그냥 물이 맑아가지고 눈에 팍 떠가지고. 같은 맥락인데 그리 따지면 지금 100단위 무게를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는 그 채비를 왜 무슨 이유로 바늘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기준이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은 바늘 무게가 지금 5호, 6호 같은 경우에도 무게가 그렇게 다른 경우인데 진강 속도를 고려하는 낚시라면은 5호, 6호에도 진강 속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구레 낚시하고 진호 낚시에서도 그 바늘 무게가 다를 거란 말입니다. あのね、こうのことね、論語ですね。でもハリスの針の重さ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基準はどうなるんですか。グレは40ミリグラムから40ミリグラムからまあ55でいいよ。55やな。今これチノはチヌはねあんまり関係ないけど、チヌも4号やったらねなんぼかな80ぐらいないかな。80ミリグラムから120ミリグラム、120がねえかな、80から100ぐらい重さ。 무게 기준은 40mg에서 55mg이 뱅에돔 낚을 때 그 바늘 무게. 그런데 감성돔으로 갈 때 그게 크게 영향을 안 네, 돼. 굳이 네. 그런 기준을 정한다면 예. 대략 그 4, 5 기준 했을 때 그 80mg에서 100mg 무게가 그 표준. これ針に重さを書くようにしたのは私です。 그 ガマカズに言うて。 이쪽이 이제 가마까지 필드 테스트다 보니까 거기에 그 바늘 무게를 갖다가 적어놨죠. 예. 이게 내가 유지상이 가마까지한테 부탁을 했대요. 바늘 무게 좀 써달라고. それまで重量表示なかったから針を5袋買って5袋を乗せて針をで5袋分の重さを測ってその数で割って見てた。 그 전에는 자기가 얘기해서 그거가 기록이 안 됐을 때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5봉지를 사가지고
일일이 다 무게를 체크했대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가마카츠는 여기서 무게를 갖다가 표시해라. 왜냐면 일본의 바늘 시장에 거의 70% 이상이 가마카츠 바늘. 가마카츠 전 회사의 매출의 50%가 바늘 매출이에요. でないとこの洗浄法完成しなかった。 그래 이게 나올 때까지는 천조법의 완성이 좀 안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바늘 무게까지 지금 질문한 네. 그걸 넣어가지고 했을 때가 전반적인 천조법의 채비가 나왔다. 됐어? 네.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혹시 쓰고 계신 원줄이랑 목줄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습니까? あのね、ミチートの会社が知りたいと。これの会社が知りたいと。これ以前は東レだったんだけど、 옛날에는 도리를 썼는데 以前は今釣り券 아, 지리겐. 糸を出すからどうしても糸も釣り券使ってくれ言って東レを 뭐 断っ 시 て 찌리켄 필드 테스트 짜다까따라 東レのママ友 옛날에는 도리를 썼는데 자기가 찌리켄 필드 테스트인데 찌리켄에서 저기 그거 판매하다 보니까 찌리켄을 쓸 수밖에 없었대요. 이 찌리켄이 뭐냐 만약 판매 안 했다면 뭘 썼냐? 도리를 계속 썼어. だから東レはイグマ博之にお前頼むぞってマルキューはイグマ博之にお前頼むぞって言ったのが私です 그 이그마 히로 네. 히로유키. 이그마 히로유키가 현재 이분은 이제 그 今 일본 ガマカツのトップ 명인의 テスター3人 있는데 가마카스 톱 테스터 3명 중에 하나가 이그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전에도 그 사람 시합하는 걸 우리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이 현재는 일본에서 넘버 원으로 봐준대요. 토너먼트 게임에서. 여기 인물도 좋고 젊어요. 걔가 가면은 그냥 다 지하에 난가에 유소했다고 했어. ジハイは1回だけ WFG は4回かな 그 지하이 가마카츠 대회는 일본 저기 한부 우승하고 찌리켄의 WFC는 4회 우승. 그런데 이제 여러 선배들이 봤을 때 현존하는 그 3대 대표들 중에서 이그마가 그래도 레벨이 지금 높고 가장 인기도 좋고 요상 어디 가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고 자기는 이제 뒷방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서울에 박혀가지고 우리가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大分でね上手な人が3人いてねみんな私がこう育てたような感じなんだけどもイグマ博之田中修二島野大和木村真也その3ガマカツの 그러니까 島野 자기가 오이타에서 일본의 지금 톱 플레이어 3명을 발굴했는데 사실은 이분을 거쳐 나갔어요. 왜냐면 다른 낚시인들이 토너먼트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판가름 하니까 그게 이제 이그마 가마카츠 이그마 아니 イグマ博之 이그마 히로유키 또 저기가 島野田中修二 그 다음에 시마노의 다나카 슈지라는 で大和が木村真也 그 다음에 다이와의 기무라 신야 알 거예요. 기무라 신야 우리가 옛날에 그거 보고 나서 웬 기계가 와서 낚시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보는 순간에 다 기죽어가지고 쟤는 절대 못 이기겠다는 느낌이 기에 눌려가지고 그게 기무라 신야. 이 동작 하나가 기계 사람인데 기계가 톱니바퀴가 움직이듯이 하더라고요. 그 세 명이 도시가 이만 오고 그쪽으로 해야 됐어요. 木村真也37 기무라 신야가 산주 37. 그다음에 이구마가 イグマは51 이구마라는 사람이 51살. 田中修二52 한 사람이 とも 쉬운 둘이 아닌가. 일본은 나이 묻는 게 되게 신뢰가 돼가지고 예측을 해버려요. 뭐 여자 나이 묻는 건 그건 절대. 근데 한국 사람은 가볍게 묻잖아요. 그럼 당황해 여자 쪽에서. 이게 무슨 놈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나 이런 뭐 그런 게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게 하나 저기 내 부러운 게 뭐냐면 일본은 그 파가 있어요. 주류 낚시의 스타일에 그런 게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운동하는 사람 뭐 무슨 류의 검도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일본에는 이게 족보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 유가 나와. 여러분들한테는 이케나가 유지 류에 오는 낚시를 설명했어요.
다음에 또 야마모토 하치로 류의 낚시가 또 있어요. 그런 명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서너 명이 타이거 우주급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금씩 틀려. 이게 기회가 돼서 여러 사람의 걸 또 흡수해서 자기 걸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낚시를 종을 받아들여서 창조를 해버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줄기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옛날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감성동 낚시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전국적으로 박장수, 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택상, 그 다음에 뭐 백인도 낚시 뭐 제주도에 고상준 선배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부산 낚시 누구 이렇게 저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세대에서는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 누구 다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나는 좀 별종이에요. 바다가 없는 서울 사람이에요. 유일한 우리나라 이 족보 세계에서.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분 나보고 서울 사람을이라고 부르기 싫어해. 자존심 상해서. 별종이래요.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여하튼 근데 부러운 게 일본에 그런 그 역사가 쫙 내려와서 서로 간에 별로 다툼도 없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뒤에서 시기질투 안 하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낚시 문화가. 그래서 나는 뭐냐면 자꾸 일본에서 접한 게 뭐냐면은 튀는 사람을 막지 마세요. 스타 플레이어가 같이 큰다고. 스타 플레이어가 나와야지 발전. 축구가 그렇잖아요. 우리 손흥민이나 그 저기 뭐 피겨 스케이트 뭐또 다 있잖아 한 명씩 뭐 이상하라든지 이게 없으면 그 종목이 발전을 못 해요. 스타 플레이어가 되세요. 제가 최대한 후원을 해드릴게요. 이제 저는 그 단계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났어요. 자, 여덟 시간째 하니까 또 질문 있어요? 뭐 질문 좀 받고 궁금한 거 가지고. 뭐 질문은 없겠대. 뭐 난데 뭐 뭐라도 좋으니까 다 질문하요. 스톱.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요 일본에서 한국인이 밑밥을 뿌리고 낚시를 하면 안 된다 된다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 자유여행으로 스시마는 특이하게 거기는 가이드를 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 외국인이 홍콩이나 대만 한국인이 밑밥의 파우더나 이런 거를 사용 가능한지가 궁금하네요. 뭐 법망이 틀리다고 하는데 혹시. 오케이. 이거 누구 거예요? 아,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안 오네? 한국で対馬負け禁止とかいろいろことあるんですよ。他の地域も日本もね、そういうことありますかと。ありますよ。例えば、大分でも釣り禁止の場所もあるし、蒔絵制限のところはある。負け制限って何の負け？だからもう蒔絵一切禁止とか。 일본에 그거 말고 오이타도 낚시 금지구역 그 밑밥 제한을 건 데도 있고요. 全部大分県各地方大分県とか福岡県とかあるじゃないですか、あれの漁業調整規則っていうのでそれぞれの県でいろいろ独自に決まってます。 일본은 지방자치가 무지하게 강해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타치를 좀 못하는데 후쿠오카 현, 일본에서 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냥 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도 그게 통상 한 31개인데 일본은 48개 뭐 현이가 뭔가 있어요. 그 현마다 현에서 금지 조항들이 있대요. 이거 다시 천적법으로 돌아와가지고 마다 센조도 못 때네. 네. 캐스팅 후에 보통 저희가 낚시를 하고 캐스팅 후에 채비를 서밍을 잡아가지고 정렬을 쭉 하나 해가지고 채비를 입수시키는 거랑 서밍 안 하고 바로 캐스팅 해가지고 찌 주위에 바늘이 떨어져가지고 보통 일자로 쭉 펴가지고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바늘이 떨어지는 그 상태에서 바로 오픈 베일로 원줄을 방출해갖고 진입시키는 거하고 그 두 개 혹시 제가 어디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해가지고 채비를 정렬을 해가지고 진입시킬 때도 있지만 채비를 정렬하지 않고 그 상태로 바로 진입을 시킬 때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있으면 낚싯대는 올리고 내리고. 낚싯대는 내리고 그러니까
줄 정렬을 안 하고 바늘 뽕돌 찌로 정렬을 안 하고 하고 원줄만 그냥 정렬시켜 놓은 예, 상태거든요. 그런 なんかねどこかの本でね、洗浄法を投入してから道とちょっと成立してから流れることもありますけど、パッと流れておいたら穂先はねダウンしました。でも成立しなくてそのまんま入れることもあるんですか。 그거 좀 다 있대요. 아 그럼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어쩔 때는 정렬을 하고 어쩔 때는 안 하는지 そうしたらどの時成立したりしなかったりするんですか。道を邪魔する流れ風がなければしなくてよい。 원줄을 방해하는 조류 바람이 없을 때는 정렬 안 시키고 집어넣습니다. 답됐죠? 지금 천조법이 이제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채비 동조가 오래된다 하는 그 메리트가 있는데 선조관에 메리트 투명안에 도조의 직관가 나가 있다. 이것도 메리트가 ありますけど. 근데 저희가 이제 나루호도 매듭을 사용하는 낚시에서 매듭에 걸리면 그때부터 잠길 낚시가 되는데 그 잠길 낚시의 그 메리트도 동조가 오래된다 하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수온 약층에 진입했을 때 침강 속도가 달라진다는 그 차이인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그에 대해서는 참 궁금하거든요,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하고 통역하기도 어려운 질문을. 아무래 이 수온 약청을 보면 뭐라戦場でね同調機関が長いと。でもし他のね沈め釣りの中で、なるほど、ね結びがあったものも長くなると。沈め釣りの中でね、それがねずっとあると言ったら水温約束してますね。水温で何？水温弱くそうだというんですか。ずっとなかったらラインがあってこの水温の그 일본말 한번 찾아보세요. 기준을 잡자면 아니 수온 약층이라는 그 예. 한문을 좀 보여줘. 좀 요걸 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 더 違うそう。 韓国でね、個人的な海の中にね、水温がここから違うというラインがあるんです。これ水温約そうというそうなんですよ。この約が何の漢字か私が分かんない。結構苦労した人ですね、これなんとかで。まあこれ熱情でいいじゃないですか。そうになっちゃう。아, 그 약자의 한문을 모르겠네. 안 나오네. 이거 얘기해. 수원 약자. 밑에 그 저기 일본어 다 있어요. 적소. 比重が変わるんか。 온도. 温度が変わるっていうぐらい比重もちょっと変わるんだから。 そうですよ.で、同調させることがどっちがいいですかって。いろいろ説明のね、なるほど結びと、なるほど結びに、もし浮き止めのとこになるほど結びに浮きが到達していたら当たりは取りづらい、小さい当たりは取りづらい、それだけの話。沈み方は抵抗がある。浮きも持ってるから、浮きを抜ける瞬間が抵抗にかかる。何もなかったら糸だけが動くから無抵抗だから小さい当たりは船長がも取れる。でも浮き止めに浮きがあったら、だからそれが抜けるまでの抵抗がかかる。 일단은 나로호도 그 매듭이 있는 거하고 천조품 매듭이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뭐냐면은 그 입질을 더 잘 받는 게 천조법이랍니다. 입질이 왔을 때 예. 줄이 쭉 빠져버리니까 그 이질감이 없는데 나로호도가 걸려 있을 때는 찌가 빠져나갈 때까지 끌고 갈 때 저항감이 있잖아요. 그게 좀 방해가 돼. 当たりはそれ、当たりはそれ。で同調するかどうかっていうやつね。その水温 지금 が 얘기는 입질 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입질- 이제 동수가 할 것인가 안 할까는 그렇죠. 동조에 관한 건데 중요한 거는
수은약층을 제가 얘기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수압을 받는 기준이 수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침가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채비에 따라서 동조가 그 이상으로 길게 더 이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수인 난도가 즉 기초로 발효하네. 스이아트 료가 지금の勉強者が変わってそれで登頂する時がこうなんですかこう速度が違うじゃないですか。層が違いますから。その時も同調力どっちか俺関係ないよ。 자기는 관계 없다고. というのは水温が違うと蒔絵も挿絵もその違いに影響される。 이유는 그 수압이 틀리든 예. 수온이 틀리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온 약층은 이게 한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낚시인들이 쓰는 게 아닌데 예. 浮きの底に行ったらその影響を受ける。 그런데 그때 들어가는 밑밥 그것도 똑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계가 イ 없다는 コー 거예요. ル同じ。 그래서 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채비나 예. 밑밥이나 수온 약층층에 들어가면은 하는데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나도 그걸 하는데 우리 그 찌낚시 할 때 수온 약층층을 좀 잊어보는 게 좋아요. 이게 수심이 밑은 데서 고정되고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잠수부들이나 걔네들이 쓰는 말이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찌낚시 하다 보면 거기까지 간다고. 근데 나중에 그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다른 공부가 더 다르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능 때 고민한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그러면 수은 약층이 아닌 염분의 농도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같죠. 같은 없는 거. 그래서 질문을 할게요. 아니,塩分濃度が違う場合も一緒ですね. 同じです。 같대요. 염분 농도가 틀려도 왜냐면 거기에 들어간 그 물질들은 똑같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8분. 時間がない。 자, 딱 하나만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그 바늘 비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는지 하고 그 우리가 많이 못 느끼는 뱅에 바늘, 감색이 바늘 무게가 비중이 다 틀리잖아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이채비에서 예. 중요도로 삼량 그거죠. 네. 이걸로 출발하면 끝냈겠습니다. 이거 저 가면 내일 아침까지 한다니까. 근데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파리가 지금 와 이만해. 할인이 이런다고 오모사오리 말이야. 키로 고시마시다네. 할인. 뱅이 1호 바늘하고 5호 この全体的な仕掛けで、池のおじいさんはこれがね、何%ぐらいね、影響力を考えていくんですか。どのくらいね、この部分が何%これが大事なとかね。平均でいいですよ。よくわからん。 분해이するとき、腹筋の浮力とか、いわゆる浮力があるわけですから。でも針の重さは全体の仕掛けの中で何パーセントの比重を持ってるかということです。比重を持ってるかね。どんなもんやろうね。平均でいうとまあ3割ぐらいかな。30%ぐらいかな。結構ありますね。インボルトある。 30% 분대요. できるだけ針を変えてガン玉は打たないようにする。 그래서 그 바늘 무게로 바늘을 체인지해서 그 뽕돌 안 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으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뱅이 5호 바늘을 기준으로 하신다니까 뱅이 1호 바늘과 5호 바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무게가.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30% 정도 비중을 둔대요. 자, 이걸로 끝낼게요. 와, 이거 가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 질문이 나오네.